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데이터 모델링 강의 자료, 오늘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규화 과정하고요. 그 복잡하다는 다대다,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거기에 좀 주목해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규칙만 그냥 따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뭐랄까, 탐정 같은 과정이랄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냥 엔티티랑 속성 목록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가 생겨나는 실제 업무, 그 본질, 그 논리를 딱 꿰뚫어 보는 데 있는 거죠. 이 자료가 그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 현실을 비추는 거울을 잘 닦는 작업 같은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 모델링의 좀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원칙이랑 또 놓치기 쉬운 함정들,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규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보면 정규화 전에 엔티티의 정확한 정의가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어 강조화 엔티티가 있으면 이게 그냥 과목 목록인지 아니면 특정 학기에 개설된 강조화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필요한 속성이라던가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 개설된 강좌다 이러면 담당 교수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 만약 바뀐다면 그게 새 강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강좌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건지 이런 업무 규칙 확인이 먼저 꼭 필요합니다. 이 확인이 없이는 속성 의미를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에서 말하는 그 상상력하고 확인 사살이라는 게 그냥 구어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모델링의 핵심 도구인 거죠. 만약에 한 강좌에 교수가 여러 명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면요. 뭐 예를 들어 강사료 지급 같은 것 때문에요. 그러면 교수 번호 속성 하나로는 안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제1정규형 1NF 위반이고 그 자료에서 말하는 찝찝함의 정체겠죠. 정확합니다. 그런 찝찝함, 이게 모델하고 현실 사이에 뭔가 안 맞는다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교수 정보를 따로 떼어내고 강좌랑 교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줘야 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수 한 명이 여러 강좌를 맡고 또 강좌 하나에는 여러 교수 이력이 생길 수 있는 바로 그 다대다, 관계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된 엔티티에 대해서도 교수님, 진짜 강좌 한 개만 맡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의 본질을 확인해야 하고요. 아하,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군요. 그럼 이 복잡한 관계는 또 어떻게 다루나요?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서는 중간 집합 또는 Relation Entity, Associative Entity를 만드는 걸 해법으로 제시하죠. 이건 본질적으로 두 엔티티 사이의 그 관계 자체를 뭐랄까 하나의 독립된 개념, 즉 엔티티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원과 프로젝트 사이의 관계는 프로젝트 배치 같은 릴레이션 엔티티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관계 그 자체를 엔티티로 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프로젝트 배치 엔티티의 식별자 UID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그냥 사원 아이디랑 프로젝트 아이디를 딱 합치면 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자료에서 아주 강조하는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죠. 특정 사원과 특정 프로젝트, 이 한 쌍의 관계가 딱 한 번만 발생하느냐, 원페어,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느냐, 엠페어, 이거죠. 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엠페어 관계인데 원페어인 것처럼 부모 아이디 조합만으로 UID를 만들면 새로운 배치가 들어올 때마다 이전 기록이 그냥 휙 덮어쓰여서 사라져버려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업무 현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결과죠. 마치 가게에 여러 번 갔는데 마지막 방문 기록만 남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치 순번이라든지 시작일 같은 추가적인 속성을 반드시 UID에 포함시켜서 각 발생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럼 그 일련 번호 같은 인조 식별자, 아티피셜 키를 쓸 때도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이 번호가 그냥 부모 아이디 조합을 대신하는 건지, 원페어 가정, 아니면 엠페어 관계를 반영해서 순번 같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지, 그 실체, 자료에서 말하는 그 미지수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정으로 중첩된 관계도 지적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상품의 관계를 주문이라는 엔티티로 해결했다고 딱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문 한 건에 여러 상품이 포함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건 주문하고 상품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문 내역처럼 더 세분화된 엔티티, 그러니까 주문서 안에 개별 상품 라인 레벨의 엔티티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하는 정확한 레벨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야, 결국 모델링이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찝찝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제 업무 논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확인사살하는 정말 본질을 꿰뚫어보는 과정이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명확한 정의에서 시작해서 숨겨진 복잡성, 특히 그 관계의 원페어냐 M페어냐 구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데이터의 실제 의미와 발생 레벨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림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논리를 구조화하는 상당히 지적인 작업이죠.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장 값이 없더라도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서 출연료 같은 속성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그런 체면을 지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정보가 지금 없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원칙들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만 해당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나 정보들을 다룰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관계나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정보의 레벨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